자, 239쪽에 보면은 요게 이제 요런 삼각형이 하나 있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이 있고 요 중점, 어떤 변에 중점까지를 쓱 연결을 해놨어요.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요러한 공식이 성립한대요. 사실 이제 요걸 우리가 공식으로 외우기도 해요. 요 식을 이렇게 불러요. 파푸스라고 들어봤니? 이렇게 불러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그래가지고 이 공식을 외우기도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 이걸 안 외우면은 큰일 나라고 말하기에는 그렇진 않거든. 뭐 몰라도 큰 지장은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이것도 그냥 몰라도 돼라고 하기에는 또 그래도 알면 좋거든요. 그래서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기말고사 보기 전까지만 좀 외워놓으시고 기말고사 본 다음에는 까먹자.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에서 중선 하나 그었을 때 이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까지 이렇게 선 하나 딱 그었을 때 그때 뭐가 성립하냐면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은 요놈의 제곱 더하기 요놈의 제곱의 2배다. 요게 성립한다라는 것이 파푸스의 중선 정리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활용하는 문제를 만나면 얘를 안 외우고 있는 상태에서 풀면 되게 복잡하게 풀어야 돼요. 한참 동안 풀어야 되는데 얘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요 문제에서는 지금 이 공식 자체를 증명해 보라는 거기 때문에 요게 사용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요게 사용되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런 문제 풀 때 자 얘들아 이게 그 파푸스의 중선 정리 문제다 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중선 정리라는 공식이에요. 그럼 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제 이게 성립한다는 걸 한번 확인해 봐라, 증명해 봐라 이겁니다. 자, 어떻게 증명할 거냐면 좌표축을 하나 설정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x축이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니다 여기 m점 이렇게 해가지고 m점을 지나가도록 딱 맞춰서 여기를 y축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x축 y축을 설정한 다음에 이 점의 좌표들을 생각해 보는 거야. 먼저 C점의 좌표를 내가 C,0이라고 잡을게요. 이렇게 잡으면 그러면 윤호야 요 점의 좌표는 뭘까요? 아니 봐봐. 지금 얘를 활용해 볼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똑같죠? 근데 이 점의 좌표가 C,0이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원점이죠? 여긴 뭘까? 호철아 여기 뭘까? 정연아 여기 뭘까? 아니 봐봐 여기를 C,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C라는 얘기잖아요. 소문자 C. 그러면 요 반대쪽에 여기는 길이는 똑같은데 이게 이쪽으로 간 거랑 이쪽으로 간 거랑 다르지. 뭘 바꿔야 돼? 부호를 바꿔야지.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C,0이죠 여기가. 이렇게 생길 거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점은 이제 얘네 둘이랑은 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저쪽에 있는 A라는 점은 그냥 A, B라고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아준 상태에서 이제 이 공식을 증명을 해야 되니까 하나씩 해볼게요. AB라는 선분의 제곱부터 봅시다. AB의 제곱 하윤이 해볼까? 요거의 제곱인 거니까 자 이거 어떻게 써야 될까 하윤아? 그렇죠. X좌표들끼리의 차를 제곱해주고 플러스 그렇죠. Y좌표의 차를 제곱해주고 요게 AB의 제곱이고요. AC의 제곱도 해볼게요. 가희가 해보자. AC의 제곱은 뭐야 가희야? 요거랑 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맞아요. 이렇게 표현 되겠고요. 그 다음에 AM 제곱과 BM 제곱이 필요한데요. AM 제곱 써볼게요. AM 제곱은 윤호가 해보자. M점은 0,0이죠. 그럼 AM 제곱이 뭘까? A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BM의 제곱이 제일 쉬워요. 호철아, BM의 제곱은 뭐야? BM의 길이는 그냥 뭘까? 그죠? BM은 그냥 C잖아요. C. 그러니까 C의 제곱이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가지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다 집어넣어보면은
좌변이 얘하고 얘를 더하는 건데 여러분 딱 봐도 얘네들이 더하면은 여기서 전개했을 때 나오는 2ac랑 요거 전개했을 때 나오는 마이너스 2ac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지. 그죠? 그러고 얘 남아있는 거 보면은 a제곱 하나 b제곱 하나 c제곱 하나 갖고 있는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 그치? 그래서 결국은 2a제곱 플러스 2b제곱 플러스 2c제곱 요렇게 되죠. 좌변이 요 변이 얘네들이 더한 거. 그 다음에 우변은 얘네들이 더해가지고 2배 하라 그랬으니까 a제곱이랑 b제곱이랑 c제곱 더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2배 하는 이런 모양이 되는 거니까 좌우변이 어때요? 똑같죠. 그죠? 똑같다는 걸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페이지에서 원하는 건 그거예요. 이렇게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한 다음에 점의 좌표를 땅땅땅 잡아놓고 그 점들을 가지고 문제에서 제시한 식을 쭉 이렇게 풀어서 써보면 좌우변이 똑같아. 이거를 니네가 써서 확인할 수 있으면 된다. 그치? 그거를 원하는 문제니까 중요한 거는 좌표를 잘 잡는 거겠죠? 그래서 밑에 그 문제들은 좌표만 좀 잡아볼게요. 291번 같은 거 291번도 좌표만 좀 설정하고 넘어갑시다. 자, 291번도 좌표축을 이렇게 잡아볼게요. 여기 BC에다가 이렇게 X축 잡고요. 여기를 X. 그 다음에 D를 지나가게 이렇게 Y축을 잡을게요. 이렇게. 자, 그럼 A라는 점의 좌표는 당연히 A, B로 잡을 거고 이번에도 C라는 점을 C, 0으로 잡을게요.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졌어요. 그죠? 여기 길이가 여기 길이랑 무슨 관련이 있대? 2배래. 2배. 길이가 2배가 됐대. 그러면은 저기다 땅 끊어가지고 요만큼 길이가 여기랑 같고 그거랑 똑같은 게 또 있어. 그럼 이거 뭐라고 해야 돼? 마이너스 2 맞아요. 마이너스 2c, 0 이렇게 잡고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 이후의 과정은 위의 문제랑 똑같이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좌표만 설정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292번도 좌표만 설정하고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렇게 X축, Y축을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번에는 C점을 C, 0이라고 잡고 그 다음에 A점을 0,A라고 잡자. 이렇게 잡아주면 그러면 D는 뭐가 돼요? D. D는 얘와 얘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그치? 그치, C, A 이렇게 잡히겠죠, 좌표가. 맞죠? 요렇게 A, B, C, D의 좌표, B는 당연히 이제 0,0이고 자, 이렇게 잡아준 다음에 거기에다 이제 P라는 점은 따로 뭐 P, Q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문자로 이렇게 하나 잡아주면 되겠지, 그치? 네, 이렇게 좌표를 설정하고 여기에 나온 것들을 쭉 식으로 써보면 여기도 좌우변이 똑같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풀면 되는 문제들이고요. 넘겨볼게요. 넘겨서 여러분 연습 문제들은요 스텝 1만 푸세요. 스텝 1만. 스텝 2를 나도 풀고 싶어요 하면 풀어도 되는데 일단 우리가 검사를 하는 건 스텝 1까지만 검사할게요. 스텝 1에 있는 연습 문제들 숙제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니까 240쪽만 푸시면 돼요. 241쪽은 안 풀어도 되고 자, 이제 뒤로 넘어가서 오늘은 242쪽으로 가볼게요. 뽑아줄게요, 하나. 안 보이면 앞으로 와야지. 자, 지금 잠깐 프린트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 요거 좀 외우고 있어요. 요거. 여기 242쪽에 보면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이거든요. 요 식의 모양 좀 외우고 있으세요. 프린트 좀 할게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분점이 무슨 뜻인 것 같아? 네. 그치? 일단 내니까 안 내자겠죠? 안쪽에서 분. 나눈다는 얘기죠. 안쪽에서 나누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요렇게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고 요랬을 때 이제 이렇게 표현하죠. 선분 AB를 뭐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내가 요 사이에 A랑 B 사이에 어딘가 점을 하나 탁 찍어가지고 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와 요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1대 2가 되는 요런 점을 우리는 선분 A, B를 1대 2로 내분하는 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르쳐 보면은 내분점은 잘 안 헷갈려 해요. 내분점 찾는 건 별로 안 어려워하는데 외분점 찾는 건 조금 헷갈려 합니다. 자, 내분점은 방금 말한 것처럼 A, B 사이에 있으면서 일정한 비율을 만족하는 지점이에요. 그럼 외분점은 일단 A랑 B 사이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외분점은 이쪽에 있거나 이쪽에 있거나 아니면 이쪽에 있거나 이 연장선 위에 있어요. 일단. 그지? 그럼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 자, 만약에 선분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라고 하면 이 점을 우리가 요 빨강색 쪽에다 찍어야 될까요? 아니면 초록색 쪽에다 찍어야 될까요? 초록색. 초록색. 무슨 뜻인지는 대충 이해가죠? 내가 저 연장선 어딘가에다가 점을 하나 탁 찍었을 때 그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랑 그 점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1대 2가 돼야 되는 거예요. 빨간색. 어떻게 생각하냐면 봐봐. 1대 2니까 A에서부터의 거리가 1이어야 되고 B에서부터의 거리가 2여야 되는 거잖아. 누구랑 더 가까워야 되는 거야? A에 더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빨간 연장선이 A랑 가까운 애들 아니야? 초록색 연장선은 B점에 더 가까운 애들이죠. 그러니까 일단 빨간색 쪽에다 찍어야 되겠고, 그럼 여기에 어디쯤에 찍어야 될까 생각해보면 1대 2가 돼야 되는 거니까 결국 이 거리만큼을 그대로 한 번 더 오면은 이렇게 한 번 더 오면 요 지점이 바로 요 지점이 Q라고 할게요. Q. 얘가 A, B를 1대 2로 외분하는 점이 됩니다. 태연아, 이거 개념 알겠니? 외분점이 무슨 개념인지 알겠어? 안 듣고 있는 것 같은데. 듣고 있어요? 정현이 이해됐니? 내분점은 알겠니? 내분점? 이거? 그래? 그럼 외분점 다시 한번. 만약에 그럼 이거 한번 해볼게.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이다. 이거를 뭐 R이라고 불러볼게요. 요거는 아까 전에 P로 썼고 요거는 아까 전에 Q로 썼죠. 자, 그럼 이 R이라는 점을 우리가 여기다가 찍는다면 일단 R은요, 이 빨간 연장선에 있나요? 초록 연장선에 있나요? 초록 연장선에 있어야 돼요. 그죠? 초록 연장선에 있어야 되고, 자, 내가 여기다 아무데나 찍어볼게. 초록 연장선 중에 아무데나 뭐 여기다 그냥 R을 이렇게 찍어볼게. 그랬을 때 이 R은 무엇을 만족해야 되냐면, 자, R이라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 이만큼의 거리하고 R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 요만큼의 거리가 이게 몇 대 몇의 비율이 돼야 돼? 3대 2의 비율이 되게 찍으면 그게 R인 거예요. 이런 게 바로 3대 2의 외분점인 거예요. A, B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 그럼 지금 그림이 약간 좀 안 맞죠? 이 그림을 잘 맞추려면은 어느 정도 위치에 찍어야 될까요? 2분의 1. AB 2분의 1일까? 여기 가까이? 네. 진짜? 아닌가요? 수연이 말대로 한번 찍어볼게요. 자, 아닌 수연이가 것 같아요. 요 거리의 절반만큼만 와가지고 여기다 찍재요. 여기 R이 있다. 자, 그럼 수연아, 여기 대 여기는 3대 2가 아니라 뭐 같아? 3대 3대 1이 됩니다. 3대 1. 그러면 3대 2가 되려면 얼마큼 가야 돼? AC를 3번 가요. 오, 되게 많이 가야 돼요. 이 길이만큼을, 요 길이만큼을 한 번, 두 번, 세 번을 가서 여기다가 R을 찍어줘야 돼요. 그래야 R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3칸, R에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는 2칸. 이게 3대 2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외분점은 우리가 몇 번 좀 연습을 해보지 않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개념입니다. 연장선 쪽에 있는데 그 점에서부터 A까지의 비율과 그 점에서부터 B까지의 비율이 요것을 이루는 지점. 오케이? 근데 일단 이쪽에 있는지만 안 헷갈려도 절반은 성공이야. 그거 구분할 수 있죠. 이쪽에 있는지 이쪽에 있는지는. 그지?
두 숫자 중에 더 작은 숫자 쪽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죠? B가 더 작으니까 지금 A, B하고 B가 더 작으니까 B의 연장선 쪽에 붙어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셔도 문제 풀기가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자, 그럼 그 내분점과 외분점을 구하는 이제 공식입니다. 여기. 야, 이게 처음에 좀 헷갈려요. 공식이에요, 공식. 선분 A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하면 내분점을 찾는 공식은 M 플러스 N분의 MX2 플러스 NX1이래요. 문자로 써있으니까 더 복잡해 보여. 자, 예를 들어 볼게. 만약에 A라는 점의 좌표가 3이고요. B라는 점의 좌표가 7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이 두 점을 선분 AB를 뭐 1대 3으로 내분한다. 자, 이러면 어떻게 공식을 적용하면 되냐면 지금 이 1하고 3이 여기서의 MN이죠. 그럼 분모를 뭐라고 써야 돼? 1 플러스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다 썼던 1하고 3을요 그대로 1 플러스 3 이렇게 써주시고 요 자리에다가 이 좌표들을 집어넣는데 중요한 거는 이 좌표가 요 놈이 뒤로 들어가고 요 놈이 앞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가 곱하기 7이 되고 여기가 곱하기 3이 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여기 봐봐. M하고 곱해진 게 누구야? X2죠. 그죠? B점의 X좌표가 M하고 곱해지는 거고요. A점의 X좌표가 N하고 곱해지는 거니까 MN은 계속 자기 자리에 있는 거고 X좌표가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계속 한동안은 우리가 좌표 찾을 때 내분점, 외분점 찾을 때 이런 구조로 계속 쓸 거예요. MN부터 딱딱 써놓고 그 다음에 좌표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고 자, 그래서 계산해보면은 얘가 16이 되는 거니까 4가 되겠죠. 이렇게 내분점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외분점은 자, 이거랑 밑에 공식 비교해봐요. 거의 똑같은데 뭐만 바뀌어요? 부호만 바뀌죠. 여기만 마이너스를 띡 바꿔주면 끝이야. 그러면은 여기서는 마이너스 2분의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인가? 그거 얼마예요? 1 이렇게 찾으면 이게 외분점이 되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은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적용시켜 줄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진 않아요. 중점은 여러분 다 아는 거니까 그냥 한번 보고 갑시다. 더해서 2로 나누면 중점이죠. 그리고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써놓자. 옆에다가 이거 하나 써놔 얘들아. 어차피 뒤에 나올 거긴 한데 같이 적어놓으면 좋거든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 여기 말고 여기다 써놓읍시다. 그 바로 옆에 페이지에 243쪽에 보면 243쪽에 맨 밑에 여기 지금 요 3번 공식이 중점 구하는 공식이잖아요. 이 중점 구하는 공식 옆에다가 써놓읍시다. 여기다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을 G라고 하면 왜 여기다 쓰려는지 알겠죠? 중점 구하는 거랑 무게중심을 구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3분의 x1 더하기 x2 더하기 x3 또 3분의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요게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고 두 점 사이의 중점을 구하는 느낌으로 세 점 사이에서 하면 그게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당연히 x1, x2, x3에서 이 A, B는 요거고요. 여기다 C라는 점 하나 지금 추가한 거죠. x3, y3라는 C라는 점 하나 추가했을 때 그때 그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이렇게 표현된다. 이 중점 구하는 거랑 구조가 같기 때문에 비교해서 외우라고 같이 써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내분점, 외분점은 아까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이번에는 X좌표도 있고 Y좌표도 있고 좌표가 두 종류잖아. 그래가지고 여기 두 개씩 써놓은 거예요. 여기는 X로 구한 거, 여기는 Y로 구한 거. 자, 실제로 한번 구해봅시다. 구해봐야지 이게 이런 거구나 하고 감이 올 거예요. 자, 뒤로 넘어가서 246쪽으로 가볼게요. 자, 직접 한번 구해보자. 3,1과 마이너스 2,4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라고 했습니다.
잘 봐봐. 여러분들도 똑같이 따라하세요. P라는 점을 구할게요. P라는 점을 구하면은 앞에가 X좌표, 뒤에가 Y좌표죠. 자, X좌표부터 구해볼게요. 이렇게 분수 만들어주고 2대 3 내분이니까 2 플러스 3 쓰시고 분자에도 2 플러스 3을 쓰는데 자리만 살짝 남겨줘. 이렇게 그 다음에 정연아, 우리는 지금 X좌표를 구하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이 두 점의 X좌표들을 가지고 찾아야 되겠죠. 요 X좌표들을 이제 요 자리하고 요 자리에 넣어주는데, 넣어줄 때 얘네 둘이 어떻게 들어가? 그렇죠.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고 얘가 이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2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3 곱하기 3 이렇게 쓰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뒤에도 마찬가지. 2 플러스 3분의, 자, 역시 또 2 써주시고 한 칸 띄고 3 써주시고, 이번에는 Y좌표 찾는 중이니까요. Y좌표 두 개를 싹 노려보고, 자, 얘네가 크로스로 들어간다. 그럼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고요. 얘가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에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들어가고 여기에 곱하기 1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가 내분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만 해주면 돼요. 계산해볼까? 가희가 해볼까? X좌표가 뭐야, 가희야? 5분의 그럼 1네, 그지? Y좌표는 뭐예요? 5분의 5요. 아닌데? 6. 아니 뭐 이런 걸 찍어보고 그래. 계산하면 6. 마이너스 8 더하기 3. 마이너스 5. 5분의 마이너스 5니까 얼마야? 마일. 마일. 자, 요렇게 내분점 구했어. 자, 그럼 여러분 외분점 구하는 거는 위에 거랑 똑같은데 뭐만 바꾸라 그랬지? 부호, 가운데 부호만 바꾸는 거잖아. 그죠? 가운데 부호만 바꾸세요. 자, 부호만 바꿀게요. 2 빼기 3분의 자, 위에 거 계산해서 쓸게요. 마이너스 4 하고 빼기로 바꾸고 9 이렇게 쓰면 되겠고, 자, 여기도 2 빼기 3분의 마이너스 8 빼기 3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네, 그러면 윤서야, Q점의 X좌표는 뭐야? 뭐라고 한 건가요? 분자가 얼마야? 분자가 이게 얼마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1 있으니까 13, Y좌표는요? 11. 자, 됐죠? PQ 구했습니다. 자, 그러면 PQ 구했으면 얘네 둘 사이의 길이를 구하면 되겠네. 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자, 태연이 해보자. PQ의 길이 어떻게 구하니, 태연아? 3 마이너스 1. 그렇죠. 그러면은 12죠. X좌표의 차이가 12. Y좌표의 차이는 12. 역시 12. 그러면 거기다 제곱 더해서 루트. 이게 거리 구하는 거였죠? 하면 얼마 나올 것 같아? 한 288 정도? 그럼 몇 루트 몇일까? 144가 12의 제곱이잖아. 144로 144. 아, 144 곱하기 2인 거잖아. 12 루트 2. 자, 봐봐. 여러분, 이게 이 방법이 편하면 이 방법으로 하시고요. 다른 방법도 하나 보여줄게요. 다른 방법. 지금 설명하는 방법이 편하면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을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그냥 선분을 이렇게 빗으면 하나 그어놓을게요.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에 지금 뭐 A점이 있어요. 여기가 3,1이고 여기가 B점이야. 근데 A, B를 2대 3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그러면은 A, B를 5조각으로 잘라. 하나, 둘, 셋, 넷, 5개로 잘랐을 때 A, 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여기 아닌가? 여기가 P죠. 여기가 P예요.
그 다음에 Q는 AB를 2대 3으로 외분입니다. 외분. 우리 아까 외분점 찾아봤잖아. 외분점 2대 3 외분이면은 누구 쪽에 있죠? 이쪽 연장선에 있죠. 이쪽 연장선에 있고요. 아까 한 거랑 똑같아. 2대 3 내분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2대 3 내분이면은 이 길이만큼을 여기서 한 번, 두 번을 더 가가지고 여기다가 Q를 잡아주면 이게 바로 2대 3 해갖고 2대 3 외분점이죠. 맞니?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 A에서부터 B까지의 거리가 A에서부터 요 점에서부터 요 점까지의 거리,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살펴보면 X좌표 5차이 나고 Y좌표도 5차이 나죠. 그러면 5제곱 플러스 5제곱에다가 루트 씌운 거니까 이게 뭐냐면 5루트 2예요. 5루트 2예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 이거가 얼마야? 5루트 2예요. 그럼 여기 5루트 2고 여기도 5루트 2지. 그죠? 그 다음에 봐. 요거는 아까 이 초록색을 몇 등분 해놓은 거였죠? 5조각으로 잘라놓은 5등분 해놓은 거니까 요거 한 칸이 얼마예요? 루트 2예요. 그럼 루트 2짜리 몇 개 붙인 거야? 루트 2짜리 2개 붙인 거예요. 그럼 결국은 P에서부터 Q까지를 다 봐봐. 다 더하면 몇 루트 2야? 12루트 2죠. 맞니? 그럼 아까 찾은 답이랑 똑같이 12루트 2 찾을 수 있지. 그치? 물론 이거는 숫자가 약간 좀 계산하기 좋게 나눠 떨어졌을 때 그럴 때 쓰면 좋은 방법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도 우리가 접근할 수 있어야 또 이렇게 풀어야 잘 풀리는 문제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방법도 있다. 자, 그래서 내분점, 외분점 찾는 걸 일단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다음 페이지 볼게요. 247쪽은 자, 이번에는요 조금 더 헷갈리는 구조로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내분점 얘기가 나왔는데 몇 대 몇 내분이래? T대 1-T로 내분한대요. 자, 조금 헷갈리지만 그래도 우리가 방금 했던 방법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 내분하는 점을 우리가 P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자, 그럼 P를 한번 우리 구해볼게. 자, P를 또 이렇게 좀 크게 써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T대 1-T로 내분이니까요. 분모에서는 T하고 1-T를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지, 그치? 이렇게 더하시고 분자에다가는 여기 앞에다 T 써놓고 자리 좀 띄고 여기는 1-T 써놓을게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지금 윤호야 어떤 좌표를 구하는 자리니? X좌표를 구하는 자리죠? 그래서 X좌표, 자, 이 두 점의 X좌표 요 놈과 요 놈이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 들어오겠죠. 근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이렇게 X자로 들어와요. 그치? 그럼 여기가 곱하기 5가 되는 거고 여기는 뭐가 돼요? 곱하기 -4가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면은 이게 내분점 X좌표고요. 자, Y좌표도 가볼게요. Y좌표도 똑같이 T 더하기 1-T 분의 T 써놓고 한 칸 띄고 1-T 자, 이렇게 하고요. Y좌표니까 요 놈과 요 놈 2하고 -6이 이제 요 자리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역시나 또 X자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온다. 가야 여기가 누구 자리? 선까지 거줬는데 -6 뒤에는 2 그치? 요렇게. 그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계산하는 거야. 태연아 X좌표의 분모는 1이죠. 그러니까 분모 안 써도 되지 둘 다. 자, 분자만 요 분자 계산하면 뭘 것 같아? 좀 깔끔하게 불러줘. 야, 이 정도 암산 되잖아 이거. 아, OT. 그치, OT죠 물론. 근데 뒤에 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9T 그치, 9T -4. 그렇죠. 요게 X좌표. 그 다음에 하윤아 Y좌표 해줘. 그렇지. 요렇게 P점의 좌표가 만들어졌고요. 그 점이 호철아 3, 4분면에 있대요. 3, 4분면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마마, 그치? 3, 4분면에 놓이는 점들은 무조건 X좌표, Y좌표 마이너스니까 이놈도 마이너스,
9t-4가 0보다 작고요. 동시에 마이너스 8t 플러스 2도 0보다 작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3, 4분면이니까. 그러면 넘겨서 나누면은 t는 9분의 4보다 작다. 요거는 t를 이쪽으로 넘기면은 t는 4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아, 결국 t가 어떻단 얘기야? 얼마보다 크고 얼마보다 작단 얘기야? 오케이. 맞아요. 요게 t의 범위가 되겠죠? 귀찮은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내분점, 외분점만 잘 찾을 수 있으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러한 문제고요. 자, 우리 지금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 하나 밑에서 풀어볼게요.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 요 과정 그대로 헷갈리면 아는데 그 밑에 있는 확인 체크 중에 299번 한번 풀어봅시다. 시작. 그 내분점 구하는 식. 이 점을 P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P라는 점을 구하는 식. 자, 분모는 어차피 얼마지, 문제야? 분모 내분점이면은 1-t랑 t를 어떻게 하는 거죠? 더 뭔데? 이 더 뭐야? 어? 아니 1 빼기 a 더하기 a 뭐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 내가 분모가 이거야. 그러면 1-t 그대로 써놓고 1-t에다가 누구 곱해야 돼? 너 x좌표 찾는 중이야 지금. x좌표. 너 졸려? 얼마 곱해야 돼? 여기 답이 8이에요. 왜 마이너스 T 먼저요? 이게 이거도 이거잖아. 아예 설명이 부족했구나. 그 다음에 또 플러스 자 t 한 다음에 t에다가는 누굴 곱해야 돼? 그치, 이렇게 돼야지. 그치. 자, 그 다음에 y좌표도 갈게요. y좌표도 1-t랑 t 더했어. 자, 이거는 정연이가 해볼게요. 1-t한테는 누구 곱할까, 정연아?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t한테는 누구 곱할까? 4요. 이렇게 해보면 이거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수연아 몇 컴마 몇이 나와? 마이너스 3T 플러스 1 컴마 5t 마이너스 마이너스 1. 자, 이렇게 나오지 않니, 가야? 아니요. 안 나오면 네가 잘못된 거지. 계산이 틀린 거지. 얘 자꾸 답이 잘못됐대. 왜 마이너스 3T예요? 뭔데? 여기 이거 곱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 야, 마이너스 맞아. 2t. 아니 5T 플러스 1이라며. 뭔 개소리야. 내가 그거 조금 틀렸다고 했는데. 자, 그래가지고 결국 얘가 1사분면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x좌표, y좌표가 둘 다 뭐 해야 돼? 풀풀이죠, 풀풀. 얘도 0보다 크고 얘도 0보다 크다. 네,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t가 5분의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작다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것이 그러면 알파 베타인 거지. 알파가 5분의 1, 베타가 3분의 1. 근데 또 그 알파와 베타를 뭐 하랬어? 뒤집으랬잖아. 역수취하랬잖아. 그러니까 알파 분의 1은 뭐예요? 5. 베타 분의 1은 3. 둘이 더하니까 8.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그치?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그치? 내분점, 외분점만, 내분점 공식만 잘 쓸 수 있으면 되는 문제였죠.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문제도 보겠습니다. 그 필수 예제 9번. 자, 9번 문제는요. 자, 이번에도 누가 해볼까? 윤서 해보자. 윤서. 선분 AB를 K 대 2로 외분하는 점이라 그랬어. 요거를 P라고 할게, 윤서야. 그치? 자, P 해보자. 분모를 뭐라고 할까? 외분이야, 외분. 이번엔 외분이야. 식이 다르죠? 뭐만 바꾸라 했죠? K-2분의 자, 앞에다가 K 써놓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 하고 2 써놓고 시작하는 거야. K에는 누가 곱해질까?
x좌표 찾는 중이야.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k에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2에는 2. 그치? 자, 이것이 외분점의 x좌표고요. 자, y좌표도 k-2분의 똑같고 k 해놓고 한 칸 띄고 마이너스 2. 자, k에 곱해지는 친구 누구? 5. 그 다음에 2에 곱해지는 친구 누구? 3.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해볼게. 계산하면은 k-2분의 분자가 뭐예요? 저요? 네. 3K 마이너스. 아닌데? 3K 마이너스.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y좌표는 k-2분의 5k 마이너스 6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됐어. 그쵸?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조건이 있냐면 그렇게 찾은 그 점이 요렇게 생기는 직선 위에 있대요. 뭐 하란 얘기야? 할 게 하나밖에 없어. 넣어요. 대입밖에 없죠. 대입밖에. 여기다 갖다 집어 넣어버리면 됩니다. 자, 집어 넣어버리면 y 자리에 두 번째 게 들어가니까 k-2분의 5k-6은 하고 x 빼기 6이니까 k-2분의 마이너스 3k-4에 빼기 6. 자, 이런 식이 만들어져요. 이거 좀 쉽게 풀려면 양변에 무슨 짓을 할까? k-1을 그냥 곱해버리면 됩니다. 그죠? 양변에 k-1을 곱해버려. 자, 그럼 여기 k-2 없어져요. 여기도 없어져요. 그리고 요 놈한테 k-가 이렇게 붙겠죠. 요렇게 붙을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도 요렇게. 자, 요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죠? 이거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요거만 전개를 시키면은 요거는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6k 플러스 12가 되는 거니까요. 자, 넘어가면은 14k이고 이쪽은 얼마일까? 14. 14. 그럼 k가 얼마? 1. 1 이렇게 풀면 되겠네요. 그렇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문제 풀 때 이거 왜 붙었을까요? K가 답이 2가 아니라고. 근데 애초에 2가 안 나왔는데? 2가 나오면 K인 거겠죠? K가 2가 나오면 분모가 0이 맞아요, 맞아요. 분모가 0 돼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좀 더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가 K면은 2대 2로 외분하는 점이잖아요. 2대 2라는 거는 그냥 1대 1이라는 얘기잖아. 1대 1의 외분점이 존재할까? 아니요. 존재하지 않아요. 1대 1의 외분점. 누구 생각해봐. 이렇게 A, B가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얘네들을 1대 1로 내분하는 점은 가운데 찍으면 되죠. 내분. 근데 1대 1로 외분하는 점을 찍으라 그러면 어디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돼? 둘 다요. 못 찍어요. 아니 생각해봐. 여기다가 내가 아무리 가깝게 찍어도 이거랑 이거 1대 1이 돼? 아니지. 아무리 멀리 찍어도 저기 멀리 찍어도 아무튼 B랑 무조건 가깝잖아. 1대 1이 절대 안 나온다고요. 그쵸? 그래서 K는 어차피 2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치? 자, 넘어가 볼게요. 248페이지로 가서 자, 이 문제는요. 필수 예제 10번은요. A하고 B가 있고요. 이 A, B를 이은 선분 A, B의 연장선 위에 점 C에 대해서 A, B는 3BC가 성립한다. 야, 이제 내분점, 외분점에 이해가 좀 떨어지는 친구들은 이제 이런 데서 정신을 못 차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해, 이거. A, B가 3BC하고 같다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다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A, B가 3BC하고 같다. 자, 일단 그려. 여기 뭐 A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 B가 있다고 할게요. 여기는 2,3, 여기는 마이너스 1,6. 자, 이랬을 때 C라는 점을 어딘가에 찍었는데 그때 A, B의 길이하고 BC 길이의 3배가 같대요. 이거 어디쯤에 일단 찍어야 될까요? 일단 연장선 위에 찍는다 그랬으니까 여기 사이에 찍는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그러면은 요쪽 아니면은 요쪽에 찍는다는 얘기인데 이 조건을 만족을 시키려면은 빨강 쪽에 찍어야 돼요? 초록 쪽에 찍어야 돼요? 초록 빨강. 빨강. 이 아니라 초. 빨강? 봐봐, 이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A, B 대 BC는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죠?
3대 1이죠. 초록이요. 3대 1이 맞지 않아? 왜 3대 1이야? 그래야지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했을 때 이렇게 되잖아. 원래 비례식 풀 때 원래 이렇게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로 푸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C라는 점을 찍는 건데 요 AB의 길이에 비해서 BC의 길이는 굉장히 짧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C라는 점은 B하고 되게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가까워야 돼? AB를 세 조각으로 잘랐을 때 한 조각만큼 가까워야 돼요. 근데 그걸 여기다 찍으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어디다 찍어야 돼? 여기다 찍어야 돼. 여기다. 여기다가 내가 P라는 점을 C라는 점을 찍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똑같은 간격이 되게. 그러면 이 그림을 보면서 이걸 한번 대답해 봐. 그럼 결국 점 C는 선분 AB를 어떻게 하는 점이야? 점 C는 선분 AB를 일단 요 사이에 있진 않으니까 외분하는 점이잖아. 그지? 외분하는 점인데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C 입장에서요. 네, C라는 점은 선분 AB를 몇 대 몇으로 외분하는 점이야? 4대 1이야, 1대 4야? 4대 1. 그지? A를 먼저 얘기하는 거죠. 선분 AB라고 했으니까 C라는 점에서부터 A까지의 거리는 4칸. 근데 C라는 점에서부터 B까지의 길이는 1칸. 그러니까 4대 1로 외분하는 점입니다. 정연아, 이해 됐어? 표정이 떨떠름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림으로 먼저 시점의 위치를 찍고 그 다음에 그 찍은 위치를 보고 아, 이게 몇 대 몇 외분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백인이 가야? 이렇게 이쁘냐 가야? 자, 이렇게 해가지고 외분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그 다음 계산을 시작하는 겁니다. 오케이? 4대1 외분점 뭐 하면 되지. 윤서가 할까? 자, 어떻게 시작해 윤서야? 얘와 얘를 4대1로 외분하는 점. 401분의 자, 4 한 칸 띄고 빼기 1이에요. 4랑 누가 곱해져? 그렇지. 1이랑 누가 곱해져? 2가 곱해지고 컴마 여기도 4 빼기 1분의 자, 역시 또 4 한 칸 띄고 마이너스 1. 자, 4랑 누가 곱해져? 6. 1이랑은 3 맞아요. 그래서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한번 볼까? 마이너스 2,7 그렇죠. 마이너스 2,7 이렇게 답을 쓰면 되겠다. 요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볼게요. 249쪽. 249쪽은 이제 사각형 얘기가 나오는데요. 사각형 얘기가 평행사변형에서 근데 여러분 평행사변형이 갖고 있던 성질 기억나요? 원래 중학교 때 평행사변형이 될 조건 해가지고 막 5개 외우고 막 그러거든요. 어? 선분에 대한 내용도 있고 뭐 각에 대한 내용도 있고 대각선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렇잖아. 이각이랑 이각이랑 저하고 이각이랑 이각? 이륙하는 각이 어떤 저기 만나는 각이요. 마주보는 각끼리 더하는 게 같아. 마주보는 각끼리? 아 아닌가? 그 이렇게 옆에 있는. 자, 일단 선분부터. 당연히 위에 놈이랑 아래 놈이랑 평행하고 왼쪽 오른쪽도 평행하죠. 그 다음에 위에 거랑 아래 거랑 길이가 같고 왼쪽 오른쪽도 길이가 같죠. 그러니까 선분에 대해서는 서로 평행합니다. 서로 길이가 같습니다. 이런 성질들이 있고요. 각에 대해서는요. 이 각이랑 이 각은 어떨까요? 이거 같은 겁니다. 그죠? 같은 거고요. 이 각이랑 이 각도 같은 거죠. 그럼 여기서 이 각이랑 이 각처럼 마주보는 거 말고 옆에 나란히 붙어있는 각은 어떤 성질이 있을까? 얘네들은 걔네들 더해서 180 맞아요. 더해서 180 이런 성질들이 있죠. 그런데 이 단원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성질은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에 대한 성질이거든요. 이렇게 대각선 두 개 그어보면 누가 봐도 길이가 서로 달라요.
한 변은 길고 한 변은 짧죠. 단 이 대각선들이 서로를 어떻게 해? 이등분한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D 이렇게 만들면 A, C의 중점과 B, C의 중점이 똑같아 라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로 푸는 겁니다. 그래서 11번 문제에서는 세 꼭지점이 요거일 때 D의 좌표를 A, B 이렇게 잡아보면 자, 우리가 이 대각선의 중점을 구할 수 있죠. AC의 중점이 어딘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또 BD의 중점이 어딘지 구하면 그 중점의 좌표들은 서로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그죠? 똑같은 중점을 가지니까, 여기를 가지니까. 자, 그럼 AC의 중점 찾아볼까? 0과 7의 중점이, 그러면 0이랑 7이랑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BD도 찾아볼까? BD는 X좌표만 보면 6하고 A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6하고 A하고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거랑 어떻다? 똑같다. 지금 X좌표들에서 식을 하나 얻어낸 겁니다. 이해되나요? 여기 A랑 C 가지고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리고 B랑 D에서 더해서 2로 나눈 거, 그게 서로 같다. 그럼 어차피 뭐 이거는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A가 뭘까? 1이죠. 1. 그 다음에 하윤아, Y좌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Y좌표, AC의 중점의 Y좌표는 뭐죠? 2분의 뭐라고 해야 돼? 11. 그쵸, 6 더하기 5죠. 그 다음에 BD의 중점 X좌표는, Y좌표는? 2분의 3. 응? 2분의 BD. 2분의 2 마이너스 2. 그쵸,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역시 또 이거는 의미가 없으니까 B 값은 얼마 나올까? 13 나오나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1,13 이렇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 있고, 자, 이것도 한 가지 생각만 더 한번 얘기해 줘 볼게요. 자, 여기에 지금 평행사변을 그려놨잖아. 그러면 이제 D점의 좌표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게 지금 요거고, 여기가 6,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여기가 A, B고, 여기가 7, 5죠. 대각선을 이용하지 않고도 사실 이거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봐봐, 여기서 A와 D라는 두 점 사이의 위치 관계랑 B와 C라는 두 점 사이의 위치 관계가 서로 어떨까요? 똑같죠, 똑같아. 근데 봐봐, 얘랑 비교해 보니까 아래에 있는 애가 X좌표가 1만큼 어때요? 커요. 크죠? 그러면 요 놈이랑 요 놈을 비교했을 때도 얘의 X좌표가 1만큼 어때야 돼? 커야지. 그럼 얘가 1이죠. 그 다음에 Y좌표 봐봐. 이놈의 Y좌표보다 이놈의 Y좌표가 7만큼이 크죠? 그럼 이쪽도 마찬가지. 요놈의 Y좌표보다 요놈의 Y좌표가 7만큼 커야 돼요. 그럼 얼마야? 13. 요렇게도 찾을 수 있다. 그치? 자, 요런 문제였고요. 마지막 페이지 가겠습니다. 250페이지. 오늘의 목표 250페이지. 자, 250페이지에서는 이거 이제 중딩 때 여러분 했던 건데 기억나나요, 이거? 요거 이렇게 삼각형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삼각형 있을 때, 이 삼각형에서 요렇게라는 것은 이 각을 정확하게 반으로 쪼개는 각의 이등분선을 하나 그은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항상 성립하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그 성립하는 공식이 요놈 대 요놈은 요놈 대 요놈. 약간 새우 같지 않니? 새우? 그죠? 이거 보면 새우 생각나는데, 여기 땡땡, 보통 각의 이등분선이라고 했을 때 땡땡 찍잖아요. 땡땡을 찍으니까 비례식이 만들어지는 거야. 비례식.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야. 왜 여기 좋으라고. AB 대 AC는 BD 대 CD, 이런 비례식이 성립을 합니다. 이거 나중에 수능 때까지도 나옵니다. 요거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나중에 뭐 도형에 관련된 문제 풀 때 진짜 많이 나와요. 각의 이등분선. 어떤 삼각형이든 상관없어요. 모든 삼각형에서 한 각을 반으로 쪼갠 상태라면 무조건 성립합니다. 왼쪽 대 오른쪽 변은 여기 대 여기의 비율과 같다. 그렇다면 지금 12번 문제에서는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여기 AB 대 AC의 비율이 일단 궁금하죠. 그죠? AB 대 AC가 궁금해. 그래서 AB의 길이를 구해보는데 자 여러분 이제 짬밥이 좀 있잖아요. 이거 요거랑 딱 보면 X좌표 얼마 차이 나? 5 차이 나죠. Y좌표 얼마 차이 나? 12. 5 대 12 대 13. 기억합니까? 피타고라스의 수? 나는 기억 못합니다. 그럼 하세요. 그냥 5하고 12 써놓은 다음에 제곱 더해서 루트 하면 이게 딱 13 나와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 A랑 C 봐봐. A랑 C 보면 X좌표 4 차이 나요. Y좌표 3 차이 나요. 아 이거는 알지? 3대 4대 5. 그쵸? 여기 길이 5입니다. 그럼 무슨 뜻이냐면 봐봐. 이 D라는 점이요. D라는 점이 BC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한다는 뜻이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란 뜻이에요. 그치? 이 왼쪽 변 대 오른쪽 변이 13대 5니까 밑에 여기랑 여기도 13대 5 비율이란 말이지.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아하 점 D는 선분 BC를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냥 내분점 공식에 집어넣어서 얘와 얘의 내분점을 구하면 그게 답이 있는 거죠. 맞니? 그치? 자, 여기 대 여기의 길이를 딱 구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그대로 여기에 비율로 적용을 시켜주면 풀리는 문제가 되겠다. 뭐 내분점 계산하는 거는 쉬우니까 안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되고요. 우리가 아까 전에 이 얘기도 잠깐 했습니다. 그 무게중심 얘기했죠. 무게중심. 안 까먹었지? 무게중심. 여기를 뭐 x1, y1이라고 잡고 요 삼각형을 뭐 x2, y2라고 잡고 요 삼각형을 x3, y3라고 잡았을 때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어떻게 찾는다?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고요. 그 다음에 또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이게 지금 각의 이등분선이었잖아요. 자, 각의 이등분선 말고 여기다가 내가 중선으로 바꿔볼게요. 중선은 각의 이등분선이랑은 다릅니다. 중선은 이렇게 아까 그 중점을 이렇게 연결한 선, 이게 중선이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무게중심이라는 친구는 이 중선에 위치합니다. 중선을 몇 대 몇으로 쪼개는 지점일까? 2대 1. 여기가 무게중심 G예요. 그러니까 무게중심 하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성질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무게중심 G는 2대 1로, 중선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다 라는 거 하나랑, 또 하나는 뭐냐면 중선을 그럼 3개를 다 그어보면 이렇게 그어지거든요. 이렇게 중선 3개 그어봤을 때 그때 생기는 요 삼각형들 있잖아. 이 6조각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어떨까? 다 똑같아요. 그래서 무게중심 하면은 요렇게 두 가지 성질, 요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이다. 무게중심이 오늘 풀 그 숙제 중에 조금 껴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같이 풀라고 요 얘기를 해준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깔끔하게 개념 원리는 250까지고요. RPM은 134였나? 네, 134까지인데 이제 앞에 그 기초 문제들 있잖아요. 129쪽에 있는 문제 중에 빠지는 거 없이 모두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9쪽에 있는 문제 남은 거 다 푸시고, 그리고 134까지 풀어오는 것이 숙제가 되겠다. RPM 뽑아줄게요. 그 다음에 토요일날 1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토요일 1시까지 요 길로. 수연이는 오늘 교재 다 끝낼 수 있니? 오늘 이거 지금 우리 지난 시간에 나간 범위까지 숙제 다 해왔니? 개념 원리요? 개념 원리. 개념 원리는 다 했어요. 개념 원리 다 했다고? 개념 원리 또 오늘 책을 안 받았잖아. 받았어요. 그지? 근데 그럼 그 오늘 프린트를 프린트로 다 풀었어? 네. RPM은? RPM 오늘 받았는데. 오늘 봤어? RPM 하시고 토요일까지 여기까지 다 끝내와봐. 네. 알았죠? 너 토요일 일찍 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오늘